자, 이더리움도 어저께 분석 똑같이 드렸어요. 그죠? 어저께 이 이더리움 분석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캔들 패턴 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. 왜냐? 여기 볼 수 있는 이 지지대, 흔히 말하는 22평선이 너무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캔들 패턴 상으로 본 것 밖에는 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캐치하는 게 요거 말고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어요. 그러면서 어제 이 분석을 마쳤는데요. 요 가격이었어요. 64만원대 이하에서 시세가 마감이 되면 이게 캔들 패턴 상으로 우리가 하락권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캔들 패턴 상으로 상승으로 됐던 것이 하락 캔들 패턴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이더리움을 보면서 또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이죠. 그래서 64만원 지켜주는지를 좀 유심히 봐라. 내일 아침에 64만원 이하에서 시세가 마감이 되면 이 패턴 상으로 조금 하락률이 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리고 마감을 드렸는데, 역시나 이 종목도 다른 리플이라든지 다른 종목들과 같이 우선은 캔들 패턴 상으로, 일봉의 캔들 패턴 상으로 하락 관점이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온 상태, 이렇게 좀 확인을 갔습니다. 자, 우선은 22평선 지켜주고 있고요. 요거 일봉상 전체적인 흐름은 장기 흐름, 이 제일 아래 보시는 게 제가 세팅한 장기 흐름이고요. 이 장기 흐름은 살아있지만 단기 흐름과 중기 흐름이 살짝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인 것은 확인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지금 상승 중 조정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것이 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는 어디가 뚫리지 않으면, 여기 있는 22평선이 뚫리지 않으면 이 가격대는 오늘의 저점 지역일 거예요. 오늘의 저점 얼마입니까? 545,000원 지역. 요 지역이 뚫리지 않고 마무리가 돼서 이 지역 이상에서 약 이틀 정도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. 요 위에서 이틀 정도가 있어야 이게 시세가 안정이 되었구나. 우리가 하루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. 이틀 이상이 요 시세 위 이상에서 멈추어 줘 있어야지만 이게 시세가 안정이 되고, 이제 여기서 중요 자리를 지켜줬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구나, 요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의 저점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거나 더 이상 내려오는 상태로 일봉 마감이 되면 안 된다. 요렇게 좀 일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4시간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가 살짝 돌았습니다. 4시간봉의 단기 흐름 추세는 돌았지만 중기 살짝 돌아가고 장기는 아직이죠. 자,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. 아까 전 그대로 우선은 추세는 고점을 조금씩 내려주는 형태를 이야기해 줄 거야. 요거는 우리가 추세가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. 이 구간에서부터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 고점을 조금씩 내려주는 형태로 시세는 만들어질 겁니다 라는 분석을 이미 이틀 전 부터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내용들이었고, 시세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올려 경신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되죠. 지금은 단기 반등 정도를 우선은 노려볼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시간봉을 보면 추세가 단기 상승분을 좀 만나보는 이러한 형태들 지금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여기 있는 4시간봉의 힘은 고점을 내린다. 그 다음에 1시간봉의 힘은 저점을 올린다. 그래서 이러한 형태 내려온다고 해도 조금씩 시세를 올려주는 형태는 적어도 이거 반나절이죠. 이거 반나절 정도의 흐름이거든요. 1시간봉의 장기 흐름은 반나절이라고 했어요. 그죠? 12시간 약입니다. 약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 약 12시간 정도의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형태를 조금 이제부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. 여기서 한 방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지금 흐름상은 한번 꺾이고 난 뒤에 다시금 올라간다. 이러한 형태니까요. 한번 꺾이는 것은 생각을 꼭 해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리네요. 자, 이 종목이 얘기해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. 지금 22평선이 있었던 요 구역들 우선은 지켜주었다. 1번 적어도 일봉은 추세가 전체적인 추세죠. 단기 추세는 돌아섰어요. 단기 추세는 돌아섰고 우리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봉의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혹은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은 더 많았다 하는 것이 이 이더리움의 추세였고요. 1시간봉이나 4시간봉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조금씩은 올려줄 수 있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요러한 구간들을 단시간 내에 회복은 하지 못할 거야.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봉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1시간봉의 이 흐름이 끝나는 시점 요게 하나가 나오고 나면 4시간봉에서의 이 고점을 낮추는 형태에서 한 번에 또 조정,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려주는 조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. 이런 것은 오늘 종목 모두가 다 똑같아요. 이러한 형태에서 추가적인 하락 4시간봉이 돌아서 주면서 이 일봉의 단기 흐름이 돌아서는 그 형태들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시간은 이제부터 조금 더 걸린다. 우선은 요 구간에서 마무리 하실 분들은
분들은 마무리 하시고, 조금 더 기다려 보실 분들은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, 일봉 추세는 꺾인 것은 아니다,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의 상태.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전략 수립까지 해볼게요. 자,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상승 좀 볼 수가 있는 흐름은 나왔다, 그죠?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저항선으로 좀 짧게 잡아본다 했을 때 60만원대가 돼요. 60만원대의 짧은 저항선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추세가 한 번씩 더 내려오는 거,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시간 봉이에요. 1시간 봉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이 화면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, 그 이후에는 이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겠죠. 그렇다면 56만 5천원에서 이 매수가를 잡아서 1차 자리를 잡아서 다시금 또 조금 더 높은 고점지요. 이렇기 때문에 62만 6천원까지를 좀 그 다음번 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요거는 12시간 이후에 나올 상황, 12시간 이후 정도에 나올 상황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는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좀 그 매매 포지션을 잡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은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이라도 오늘의 저점이었던 54만원대, 54만 6천원대 요 구역이 뚫리지 않고 간다 하면 조금 더 아직까지는 홀딩 상태를 좀 더 유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아닌가, 이렇게 보였어요. 단기봉들은 우선은 힘이 그 상승권으로 좀 돌아섰죠. 상승권으로 살짝 돌아서는 단기 힘들이 이제 4시간 봉, 1시간 봉에서 나와 있던 상태라서, 자, 요거를 지켜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흐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첫 번째다. 그렇게 되면 우선은 근래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은 것들도 알고 있지만, 우선은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시세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, 요게 꺾이지 않는다. 54만 6천원인가요? 54만 5천원대. 요게 꺾이지 않는 순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, 일봉상 추세 가 꺾이지 않는다, 한 파동 정도를 재차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이고, 그때 당시에 조금 요 흐름이 이게 80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고점을 조금 낮추는 형태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이전 전고점까지 간다라는 생각보다 이전 전고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아마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, 그렇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. 자, 반대의 경우는 지금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의 힘이 좋지만 요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시세가 내려오는 경우인데요. 이 54만 5천원에 있는 이 22평을 내려와서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일봉의 추세까지 완벽하게 꺾이게 된다 해서 우리가 하락장에 돌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. 3일 이상 내려오면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유의해서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지 않는가. 우선은 현재의 상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. 요게 한 70% 확률 정도가 있고, 반대의 경우 요것도 꼭 배제를 못한다, 요것도 20% 이상의 확률은 가지고 있다.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 매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. 몰빵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차트 분석가들 다들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이 1차 자리를 잡고 2차 자리를 잡고 매수가,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잡고, 그 다음에 위쪽으로 1차 매도, 그 다음에 2차 매도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? 어떤 사람이든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100% 다음번 지점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. 제가 어디에서 같이 지금 차트 분석가들하고 같이 대화방을 만들어서 좀 그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. 그곳에 있는 그 트레이더들, 여러분들 다 아시는 트레이더들이에요. 방송하고 계시는 트레이더들,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같은 얘기를 해봐도 거의 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는 있지만, 그분들도 조차도 절대로 완벽하게 100% 이 어느 가격이 확실한 저점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확실한 고점이라고 얘기를 못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 확실한 저점 혹은 확실한 고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100%의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분석가가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. 제가 그냥 방송을 둬도 되니까요. 근데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, 100%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, 분석을 통해 절반의 확률을 70-80%까지 올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. 분석을 안 하는 것보다 분석을 하면 그렇게 다음번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. 이런 예측의 영역에서 예측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차트 분석입니다. 차트 분석가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어디 가서 차트 분석가 어떤 사람이 요거 무조건 올라간대, 아마 무조건이라 안 그랬을 거예요. 그분이 들으셨을 때 무조건이라 들으셨을 겁니다. 아마도 어떤 분이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요거는 사야 된다 요렇게 했다면 그분은 걸으십시오. 어떤 분이든 똑같을 겁니다. 이 예측의 영역은 다음번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지, 이게 뭐 무당도 뭐 100% 아니잖아요. 그런 건 아니다. 요거는 꼭 명심하시고 분석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
합니다. 차트 분석 방법은 현재의 상태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이 반대의 경우를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.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.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반대의 경우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. 요거 명심하시고, 요 내용으로 그 각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분석 요청하신 각 알트코인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.